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엄마표 독서놀이 남미영 선생님이 지으신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소통의 창을 가진 아이에겐 왕따란 없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 길을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요.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과 같다. 그런 것 같나요? 자, 소통의 기술은 마음 읽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성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기술은 먼저 나 자신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서투르거든요. 그저 부모의 말과 표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겨우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의 감정 상태가 어떠니?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책을 읽거나 또 여러 가지 그 감정 상태에서 물어보면 거의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거의 모른다고 한 50%에서 60% 이상은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가 화난 표정을 지으면 아이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웃으면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소통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요약 정리해서 다시 들려주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했던 말을 재확인시켜 준다면요, 그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확인이 서툴 경우에는 아이가 느꼈을 마음을 엄마 아빠가 대신 표현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마음 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책을 통해서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읽기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이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소통의 창은 경청과 반응으로 맑아집니다. 자, 소통의 창이 있지만 늘 먼지가 껴서 안 보인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유리창에도 먼지가 뿌옇게 끼면 안 보이듯이 여러분 창이랑 깨끗하고 맑게 닦여 있어야 좋은 창이죠. 소통의 창을 맑게 닦는 것, 이것이 경청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는 경청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심리센터에 와서 또 놀이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이 50분 동안에 그 놀이치료실에서는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과도 가까워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밝아지는 모습, 자존감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 말을 자기 표현법으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경청하는 것은 나를 존중해준다. 저 선생님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경청할 때는 그냥 듣는 것보다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뇌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또 적절한 순간에 반응이 없으면 계속해서 말할 에너지가 떨어져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이 느끼지 않았나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렇지 대단하네 이렇게 언어적인 반응을 해준다면 그냥 비언어적 반응이라도 끄덕끄덕 해준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반응의 종류에는 첫째 우리 자녀들에게 눈 마주치기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눈 마주치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거야. 그거부터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부모님하고 자녀들 관계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비언어적인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눈 마주침이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엄마와 마주 보며 몸짓 언어를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능숙하게 해독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석의 정확성을 가지려면 사람과 항상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대가족 시대의 집안에서는 할머니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집안 분위기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경청이 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핵가족으로 인해서 혼자 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해독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감정이 어떤지 또 선생님의 감정이 어떤지 그것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국 부모의 소통 능력은 F학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00명 중 35%가 부모의 소통 능력에 F학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부모와 자식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다음을 꼽았는데 여러분 8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비언어적 소리, 부모의 한숨, 중얼거림 등 비언어적 소리가 소통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급한 재촉, 질문하고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답을 채근하는 것. 우리 부모님도 이거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세 번째, 설교나 강의 조의 훈계, 1분 이상 길게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장황한 말도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잔소리가 되겠죠. 다섯 번째, 아이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부모.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것.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귀 담아 듣나요? 눈을 마주치고 듣나요? 그것을 아이들은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메시지 사용. 내가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또 그랬지?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사용할 때 소통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부정적인 신체 언어. 눈썹을 치켜 세우거나 입을 삐죽거리는 행동. 여덟 번째, 다른 일을 하여 말하기, 대화를 나눌 때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한국 부모의 소통 능력은 F학점인데 자녀들이 뽑은 것 중에 8가지 제가 말씀한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자녀하고 어떤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통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소통 능력에 관한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이상한 아이는 누굴 것 같아요? 자, 옹기종기 개구리들이 모여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개구리 연못에 어느 날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모습은 불명 돼지인데 인사말은 개구리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쁜 돼지가 나오는데 분홍돼지입니다.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책에 분홍색으로 속면지가 되어 있죠. 따뜻한 이야기일까요?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다. 자, 한번 여러분 로르리고 졸베이라, 그림은 폴리 베르나레데, 옹기니는 채연, 아이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옛날 옛적에 수많은 개구리들에게 편한 집이 되어주던 한 연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개구리들이 연못이었고 개구리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행복했지요. 자, 편안한 집이 되어주던 한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안한 집이 되어주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집을 좋아해요. 이런 편안한 집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쉴 수 있는 집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에 개구리들은 매우 이상한 녀석을 발견했어요. 여기 개구리 연못입니다. 아주 편안해 보이죠? 그림이 참 예뻐요. 그 녀석은 돼지였어요. 불명 분홍 꼬마 돼지가 바위에 앉아 있어요. 자, 분홍 돼지가 바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얼씨구 개구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째서 우리 개구리 연못에 돼지가 있는 거야? 개구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웅성 한참 소곤댔어요. 마침내 대장 개구리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물었죠.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꼬마 돼지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어떻게 했을까요? 엉뚱하게도 개골? 어떻게 했다고요? 돼지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되는데요? 꿀꿀이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개골? 지금 뭐라고 말한 거지? 개구리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저 돼지가 지금 자기가 누군지 헷갈리나 봐. 혹시 자기가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우리를 놀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다시 그 꼬마 돼지가 입을 열어 한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구리가 왜 왔을까요? 이 연못에 이 작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 돼지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돼지는 심리적으로 아주 힘겹습니다. 개구리 연못에 와서 개구리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다양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구리 노는 곳에 돼지가 와서 돼지의 말을 하지 않고 개구리 말을 하고 있다. 개구리라고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림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개골, 또 한 마리, 두 번째 한 마리, 개골. 그러니까는 어때요? 개구리들은 더 황당했겠죠. 자신을 개구리라 생각하는 꼬마 돼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주변 모든 동물들이 이 이상한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빠르게 몰려들었어요. 이 분홍 꼬마가 너희의 새로운 친척이냐? 너구리가 물었어요. 우리 친척이 아니야. 개구리들이 외쳤어요. 얘 소리는 분명 개구리 소리인데? 쪽제비가 말했어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찾아왔어요. 왜 돼지가 개구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앵무새가 의아해했어요. 개구리가 뭐가 어때서 어쨌든 저러는 이유가 뭘까? 개구리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런 이유를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눈치챘나요? 개구리 연못에 모인 여러 동물들은 왜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는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느라 정작 꼬마 돼지의 생각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자, 이 개구리들이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은 첫째,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요? 이 친구들은 누구의 마음, 개구리의 마음,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돼지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꼬마 돼지가 또다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골? 또 개구리라 그래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개구리라 그러니까 더 이 아이들에게는 놀림의 대상이 됐겠죠. 동물들은 까르르 웃고 또 웃어요. 개구리들은 점점 화가 나고 또 화가 났지요. 그리고 마침내 대장 개구리가 크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녀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 분홍돼지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번 우리 이 분홍돼지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개구리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그만! 우리끼리 싸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현명하신 딱정벌레 할아버지를 찾아가야 해. 할아버지께서 답을 주실 거야. 그래도 이 개구리들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딱정벌레 할아버지에게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 현명하신 딱정벌레 할아버지. 여러 동물들이 피식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남한테 방해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나도 알아. 대장개구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건 그래. 다른 동물들도 맞장구 쳤어요. 그리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누구를 두고요? 분홍돼지를 두고. 분홍돼지는 여기 왜 찾아왔을까요? 왜 개골개골 할까요? 그렇게 홀로 남은 꼬마 돼지가 외로이 말했어요. 개골. 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고 개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명하신 딱정벌레 할아버지를 찾은 개구리와 동물들은 저마다 이상한 사건을 설명하러 애를 썼지요. 하지만 딱정벌레 할아버지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모두 한꺼번에 자신의 얘기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딱정벌레 할아버지는 동물과 연못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연못에 도착해보니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글은 없어요. 분홍돼지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요, 여러분? 자, 그 돼지가 어디로 가버린 거지. 동물들이 시끄럽게 외쳐댔어요. 도대체 그 녀석은 누구였을까? 뭘 원해서 여기 왔었을까? 자,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현명하신 딱정벌레 할아버지가 나직이 말했어요. 단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었는지 모르지. 자, 이 딱정벌레 아저씨가 현명한 아저씨는 현명한 아저씨요. 뭐라고 얘기해요? 단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돼지가 돼지의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 말을 개구리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하고 사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얘기하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소리 지르거나 또 그 아이를 야단친 적은 없나요? 엄마하고 친하고 싶은데 또 우리 친구들하고 친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큰 반응을 내고 또 그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 아이들에게 또 해야 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총총이 자리를 떠났어요. 오 맙소사, 동물들이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자녀들, 또 이 그림책을 보고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자녀들의 말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마음 읽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빨간 돼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보세요. 동물들은 그 분홍 돼지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근처 나무 높다란 곳에서 그 꼬마 돼지가 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 꼬마 돼지는 여전히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노력 중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친구를, 이 꼬마 돼지는 누구하고? 개구리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새로운 친구를 찾으러 갔어요. 그곳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뭐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한 목소리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라며 꽥꽥꽥 노래를 불렀답니다. 자, 짹짹짹 노래를 불렀답니다. 여기 다 보세요. 짹짹짹, 짹짹짹, 이렇게 나무에서 돼지는 개구리한테 버림을 받았지만 이렇게 와서 끝까지 친구를 사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분홍돼지의 주인공의 속지를 겉속지, 뒷속지를 보시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꼭 개구리들이 한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